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엘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요즘 혼란스러운 기분에 휩싸인 여성입니다. 저에 대한 평판은 좀 야무질 것 같고 착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강하지 않을 때, 우유부단할 때,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할 때 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착한 면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언니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언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언니는 제 권유로 학원 다니고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 후 만나서 한동안 퇴근 후 몇 시간씩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언니 말로는 다 네 덕이라며 고마워하며 잘되면 크게 한떡 쏘겠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막상 잘되니 보답에 너무 인색해서 내심 서운한 마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는 제가 언니에게 베푼 호의가 후회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제 탓을 해서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라 업무 관련해서 저에게 너무 당연하게 물어보는데 그게 몹시 귀찮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저보다 그 언니의 급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 배가 아픕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처음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사연자님 사연 초반에 야무지고 착하다는 말 듣는다 이러셨잖아요. 형편 어려운 지인을 도우신 과정을 보니까 정말 딱 그런 분이시네요.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딱딱 제시해주고 상대방은 그거 그대로 따라만 왔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연자님은 이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딜레마를 만나신 상황이에요. 사회 초년생일 때는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게 유리할 때도 많아요. 그게 또래들 사이에서 진짜 칭찬으로 쓰이기도 하고 윗사람들한테는 예의 바르다. 그래서 좀 더 허용적인 태도로 대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착하다는 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어쨌거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착하다는 말을 듣는 거에도 책임이 따라와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연을 여러 각도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호의를 베푸는 문제는 가까운 관계에서 더 어렵다는 걸 알아두세요. 보통은 친하니까 무조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친한 사이에서 막 퍼주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착한 분들인 거예요. 살면서 가끔 정말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희생을 친구에게 해주는 분들을 보는데요. 제가 청년기일 때는 그런 관계가 참 부러웠어요. 나는 왜 저런 도움을 주는 센스가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해주는 친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적지 않은 시간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서로에게 베푸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금방 끝나더라고요. 이게 드라마하고 같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시간 나면 쓸데없는 수다나 떨면서 밥이나 먹고 이러는 친구 사이가 수십 년 유지되죠. 왜냐면요. 그 어떤 사이라고 해도 호의는 베푸는 사람한테는 이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관계가 가까우면 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한 걸로 착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친한 친구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불균형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부자인데 착한 친구가 평범한 경제력인 다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 친구는 평생 다 못 쓸 만큼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자 친구가 평범한 친구랑 만나면 항상 멋있는 곳에서 밥도 사고 그래요. 어차피 이 친구한테는 그 돈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상대방 친구가 자기 돈으로 먹고 노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딱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이 딱 떨어지는 거죠. 내가 호구인가? 친구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되는 거죠. 상대방은 왜 관계가 멀어지나 의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한테 베풀 때는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선을 정해놔야 돼요. 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는 우리 사이에서 당연한 거. 딱히 고맙다는 말 안 들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그 상대방 언니 너무 양심 없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관계의 맥락에 따라서 그 언니라는 지인분과 비슷한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하실 평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도 반대 입장 되면 똑같이 잘해줄 거야. 우리 사이에 꼭 물질적인 걸로 보답해야 하니?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만 이렇지 막상 그대로 돌려줄 기회가 잘 안 생기죠. 그런데도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요. 내가 이렇게 돌려줄 마음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보답을 하는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배워야 깨달을 수 있는 건데요. 나이를 먹어도 이걸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사실 어떤 호의를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일정 부분 내 책임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일을 소개해준다, 학원 소개까지 해준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퇴근 후 몇 시간 동안 일을 가르쳐줬다? 막 며칠씩이나? 와, 이건 선 넘은 친절이에요. 뭐를 배우건 간에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으면 최소 시간당 5만 원은 해요. 직장인이 퇴근하고 나서 개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힘든 걸 몇 시간씩 며칠이나 계속 하신 건 정말 넘치게 베푸신 거예요. 아마 이거 너무 힘든데? 이렇게 느끼셨을 수준이에요. 아마 본인도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신 걸 거예요. 정말 가까운 관계니까 잘 됐으면 해서 내가 여기까지 희생을 한다 결심하셨으면요. 딱 하루나 이틀, 그 이상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미리 선을 그으셨어야죠. 보통 이런 선이 너무 깊이 있는 사람들이 착하다는 말을 듣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주는 사람이 선을 긋지 않으면 어디가 선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호의를 베풀면서 여기까지 하고 선을 그을 때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여기가 선이구나, 오케이 하고 인정하고 고마워하죠. 근데 보통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분들이 그 선을 잘 못 긋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 호구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차라리 친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생각 없이 막 베풀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서 엄청나게 고마워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반응에 중독되기도 해요. 이거하고 반대 케이스인데요. 왜 옛날에 자기 가족들한테는 무능력하고 생활비도 안 가져오면서 밖에서만 호인인 아버지 그런 분들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반응에 대한 중독 증세인 거예요. 똑같은 재화를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게 쓰면 당연한 게 되는데 별로 안 가까운 사람한테 베풀면 엄청난 반응이 돌아와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이다. 정말 너무 고맙다. 그런 강렬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부족한데 그걸 그릇된 방향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아 효능감을 느끼려고 하는 심리 구조였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주고받는 일이 미묘한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선이 좀 얕은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내가 뭘 주거나 해주고서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해주려고 해요. 상대방이 아무런 보답을 안 해도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만 내 호의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한 관계가 서로 뭐를 해주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그 친구 집단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끊임없이 실망하게 돼요. 친구는 그냥 그 사람하고 있는 게 즐거우면 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사연으로 봐서는 지금도 계속 일 관련해서 수시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선을 긋고 그만 물으라고 하세요. 급여도 사연자님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왜 계속 귀찮게 하시는 건지. 그분이 가까운 관계에 매몰돼서 그게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비교심, 질투심이 올라오는 환경을 바꾸세요. 사연자님이 마음이 복잡하신 게 지금 복합적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주기만 하고 안 돌아오는 관계였어요. 그래도 관계 자체가 주는 충족감이 있으니까 유지하고는 계신데 너무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니까 회의감이 왔던 거고요.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친한 친구가 실직으로 힘들어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줘서 내 직종으로 끌어왔는데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잘 벌어.
이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니까 사연자님이 죄책감을 느낄 일은 아니다. 이게 좀 느껴지시나요? 원래 사람이 비교심리, 그에 따른 질투심,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사람이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주변을 둘러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주변이라는 키워드거든요. 비교를 할 때 나하고 아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끌어오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나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동갑인데 저 사람은 재산이 4천억 원이 넘어. 질투나.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제 마음을 제일 심란하게 만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하고 같은 대학 같은 과 나와서 쭉 비슷하게 살면서 어울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보다 더 잘 살게 된 친구.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내 비교군 안에 있는 사람한테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서 그런 기분을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기 때문에 친구가 비교군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비교심이나 질투의 가장 흔한 대상도 친구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연자님 친구분이 딱 그 비교심을 자극해서 힘들게 할 만한 비교군 안에 정확히 위치해 있는 경우거든요. 나하고 비슷한 환경이었고 한때는 나보다 더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나보다 상황이 더 나아. 이러면 비교가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마냥 편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내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나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사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 사는 게 좀 힘들면 이게 더 심해지죠. 사연자님이 이런 감정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 지금 인생 시기에 여러 고민이 많은 상태이실 수도 있겠어요. 일단 이게 당연한 사람의 감정이다. 내가 딱 그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안심은 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연자님은 착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짐작 때문에 지금 더 괴로우실 거니까요. 이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느끼신다면 환경을 바꾸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른답게 처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성인군자는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거든요. 한번 결심하면 그걸 끝까지 해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관찰해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참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공통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독서를 많이 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TV를 없애고 쉬는 공간에 책을 쌓아놓는 식인 거예요. 폰은 스마트폰 감옥에 넣어놔요. 시간 설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에는 못 열게 돼 있는 소형 금고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를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기 의지를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딱 비교심이 들만한 환경에 계속 자신을 방치해두고 그 감정에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만약 그 친구분에 대한 양가 감정 때문에 힘드신 거면 당분간 환경을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그 친구분과의 상호작용을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자기계발 활동을 만들거나 알바 같은 걸 추가하거나 해서 좀 더 바빠지시는 걸 보통 추천을 하긴 해요.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물리적인 이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말고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괜찮아요. 분야가 다르면 겹치는 게 적으니까 비교를 덜하게 되더라고요. 손절하라, 인연을 끊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힘을 키울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오늘은 한없이 착하게 베풀어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풀어봤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으면 사소할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사연자님 쪽일 수도 있고 반대편일 때도 있어요.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민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